김원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40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오랜만에 좀 토론의 장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주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피파가 2026년부터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기존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요? 역시 저의 예측이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제 정치적인 예측. 그러니까 48개 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던져놓고 결국은 40개 팀 정도로 절충하기 위함이다. 제가 정말 잘못 짚었어요. 48을 얘기한 것이 앞서 얘기했던 40으로 절충하기 위한 거일 것이라는 저의 판단은 보기 좋게 틀렸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만장일치로 48개국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사과맨. 궁극의 목표가 48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니 저는 기억하니까. 프로 사과로. 프로 사과로. 분명히 피파에서 우리 방송을 볼 가능성이 사실 낮다고 보는데. 그걸 보고서 혹시 그랬을까요? 그랬을 저 말대로 하면은 저 예측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거는 꼴 보기가 싫으니까 피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방식은 이제 32개국이 본선 무대를 밟아서 4개 팀이 8개 조를 이뤄서 1, 2위가 16강에 진출을 하는데 바뀌면은 이제 32강부터 이제 토너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개 팀이 16개 조로 조 1, 2위가 이제 32강에 진출하게 되는 한 팀 떨어지고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바뀐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 조금 불이익을 보는 국가.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을 확실하게 보는 나라는 좀 있을지 싶고요. 사실 그때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결국 지금 현행 체제에서도 우리가 항상 조추첨에 초미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조추첨에 정말 죽음의 조를 걸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조를 걸릴지 많은 나라들이 설사 강호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조 좋아하는 강호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조추첨에 목을 매는데 이렇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조추첨에 따라서 결국은 그때그때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때그때의 확률 싸움이 될 거고요. 각 협회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반기는 곳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지금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은 티켓 수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봐서는 티켓 수가 급증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수준이고 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맥시멈 한 6.5장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미는 아시다시피 10개국 아닙니까? 10개국에 6.5면은 아주 하위권 제외하고는 강호들을 본선에서 못 볼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플레이오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슬아슬 좀 보기 어려웠던 나라들 있잖아요. 유로에서는 선전했습니다만 웨일즈라든가 아이슬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도 유럽도 몇 장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북중미도 또 보니까는 급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오냐 온두라스가 오냐 그런데 이제는 같이 다 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서는 나오는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여태까지 못 나왔던 나라들은 이제 희망의 싹을 활짝 또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싫어할 나라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10년 후면은 이제 한 의원님이 쉬운 아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아들이 그다음 고3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쪽은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얼만큼 또 축구에 막 몰입이 돼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10년 사이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의 수준이 또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런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24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이제 늘릴 때는 그래도 좀 명분도 있었고 이해가 그 당시에는 좋다 그런 이제 여론들이 많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명분 자체가 왜 팀 수를 늘리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명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회 권위. 피파가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익 집단으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지금도 왜 늘리느냐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제시를 못했어요. 피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0년이 지나면요. 지금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인도도 있어요. 인도가 또 인구 네. 하면은 중국 다음 아닙니까? 인도가 지금 인구 발전 속도는 중국보다 훨씬 높아서 중국을 인구로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인도 때문에 또 70개국으로 늘릴 겁니까? 아니 그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요즘 말은- 인도 네. 얘기도 나오는데 예. 48 체제에서 인도도 나올 생각을 해야죠. 네. 축구에 관심이 근데 있다면. 48이면 인도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네. 뭐 그때 되면은 또 20한 3, 4년 되면 또 인도 때문에 또 바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70개국은 가능성이 별로 제 없는 것 얘기는 같고요. 네. 월드컵이란 대회 권위를 위해서 과연 FIFA가 노력을 하기 위해선 32개국 정도가 사실은 마지노선이었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48개로 늘려버리면 대회 권위가 급격히 떨어져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명분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더 벌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피파라는 이익 집단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입만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뭐 11빌리언 뭐 더 번다는 달러? 네. 11빌리언 달러 뭐 더 번다는 통계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거를 더 벌면 예를 들어서 그럼 48개국으로 늘리면서 그 번 돈을 개최하는 국에 지원을 해주겠다. 뭐 그런 명분이 있던지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최국에 대한 부담도 줄고 준비하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자기네들 돈만 벌고 명분은 없고 대회 권위는 떨어뜨리고 극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려면 예선부터 극적으로 힘겹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본선 가서도 그러한 대회에서의 어떤 우리가 성적을 올리는 묘미 또 그런 감흥 이런 것이 더 사는데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팀들은 예선이 너무 밋밋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선 가는 게. 본선을 너무 쉽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본선 진출이 하나의 그런 실력을 인정받고 대회- 조건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리가 돼야 하는데 그 본선이라는 네. 건 본선 대회에 참여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 굳이 제가 뭐 피파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피파의 입장을 제가 좀 보니까 그렇지만 본선에 진출을 해서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변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예를 네. 들어서 진짜 실력대로 48개 팀이 다 나온다. 그러면 진짜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가 합쳐지고 나머지 대륙에서 진짜 강호들이 나오는 명실상부한 대회가 된다. 뭐 그렇게 되면 전 좋다 이건데 사실 피파가 나누는 방식은 대륙 분배 방식이잖아요. 네. 뭐 아시아나 심지어 아프리카의 일부 약체들이 이제 분명히 섞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팀들이 32개 이 체제에서는 한 2팀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48개 체제에서는 한 12팀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10팀 이상이. 그렇게 되면 조의 어떤 편성에 따라서는 진짜 비인기 팀, 뭐 이른바 약체 팀 간의 대결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네. 아무리 뭐 많은 그 나라에게 기회를 주고 뭐 한다 그래도 그들만의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흥행이 잘 안 되죠. 흥행이 안 관중도 되고, 좀 예, 적고. 그 나라 팬들만 그냥 좀 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이 피파 지금 이 제도는 명분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이익 챙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권위만 축소가 되는 시기다. 네. 전 그래서 이번에 48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반대인데 뭐 늘렸다고 하니까 네. 지켜보겠어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무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뭐 이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네. 대회가 권위가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저도 사실은 장 의원님하고 기본 생각은 똑같아요. 저도 늘리는 것 자체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런데 이제 또 아까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쪽 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의 뇌로 들어가서 돈 버는 거 말고 그냥 명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인류에게 월드컵을. 더 많은 인류에게 월드컵을. 아니 지금 월드컵 예선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물론 뭐 월드컵 본선은 전 지구촌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자기 나라가 올라갔느냐 안 갔느냐에 상관없이 이게 정말 황금의 컨텐츠지만 하지만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기네가 나가느냐, 그 무대 나가지 안에 않느냐. 포함되느냐 네. 안 포함되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명분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더 많은
인간 지구촌의 인간들에게 월드컵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그게 이제 허울 좋은 거일 수는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이제 뭐 돈 때문이라는 거에 저도 뭐 100% 찬동을 하지만 이것도 조금 좋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사회에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FIFA는 이번에는 질이 아니라 양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건 양은 또 양대로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조금 그런 어려운 말을 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축구할 때도 뭐 좌익 우익하면서 자주 쓰는 얘기긴 하지만 순수주의보다는 우리는 실용주의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 이상주의보다는 실용주의. 네. 더 많은 인류에게 월드컵을. 이런 표로 포장을 해서 인판티노 회장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관해서는 이제 FIFA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벌리면 그거는 물론 각 대륙과 지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FIFA가 그거는 공정하게 그거는 써야 될 겁니다. 그거를 다 뭐 어디다 챙겨 놓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FIFA가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많아가지고 수뇌부가 지금 다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적으로 인판티노 회장이 지금 회장까지도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 많이 벌리는 돈을 지구촌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참가국을 늘리면서 예상되는 추가 수입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10억 달러? 돈으로 하면 한 1조 원이 되거든요. 엄청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을 한번 개최하려면 그 개최국의 부담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 빚이 그렇죠. 지금 어떻게 처치곤란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수입을 만약에 좀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개최국에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은, 그렇죠. 아까 저도 네, 말씀드렸어요. 여건이 되지 않는 나라도 사실 월드컵 개최를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사실 2002년 기점으로 한국 축구의 그런 대중성이라든지 뭐 그런 스타성이라든지가 인프라가 월등히 좋아졌고. 너무 달라졌는데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명분도 분명히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그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또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근데 피파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95% 이상 안 한다. 네, 나한테 만약에 2억 주면 내가 대찬성합니다. 아니 근데 그 2억이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아니, 장지현 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익 개인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에요. 네. 농담인데 피파가 그거를 주겠어요? 솔직히? 뭐 주도록 해야죠. 주게끔 만약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그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뭐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줄까요? 피파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뜯어내려고 그러지. 뭐 이거는 네, 장현님의 피파의 개인적인 속성에, 생각이고요. 피파의 네. 속성에 저희는 관한 이제 모르죠. 장지현 네. 의원님의 아주 좋은 주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국 또는 중동의 이른바 부호 네. 나라들 일부를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아니에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중국에 지금 다들 아시는 축구 굴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굴기 정책이 대체로 3단계입니다. 일단 프로 클럽, 프로 축구 리그의 융성.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결국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아시아 정상권으로 올려서 항상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월드컵 개최. 그리고 중국의 또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게 프로 축구 리그에 지금 융성,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테베스 비롯한 비싼 선수들도 산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국제적인 화제를 불러 모으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하느냐? 외부에 나가서 지금 명문 클럽들을 막 사들이잖아요. 지금 인수 내지는 투자가 된 클럽이 뭐 인터밀란, 뭐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에스파뇰, 아스톤 빌라, 뭐 울버햄튼, 뭐 무수히 지금 많은 클럽들의 인수 내지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뭐 AC 밀란도 지금 곧 뭐 될 수 있다는 얘기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중국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 시점 정도와 2026년 이 48개국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026년은 물론 중국이 개최는 못할 겁니다. 여기는 아마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같은 지금 북중미 쪽이 뭐 공동 개최든 뭐 단일 개최든 그쪽이 유력한 상황이고, 순서적으로도 그쪽이기 때문에 아까 신하영 아나운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제가 받아서 전체 월드컵 날수는 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32일이면은 끝난다. 네. 그래서 32일에 끝나고 우승까지 하는 팀도 7경기를 초과해서 치러지는 않게끔 기존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3개조 16개 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 날수는 늘지 않지만은 64경기에서 80경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할 공산이 굉장히 큰데 지금보다 더 많은 경기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오게 되면은요 각 팀들이 이제 훈련할 또 트레이닝 캠프가 필요해요. 각 팀마다 캠프 차리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닝 캠프에다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경기장까지 하면은 모르겠어요. 좀 중소규모의 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하기는 정말로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향후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지적이 되고 있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역시 이겁니다. 세계 팀 16개조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일자와 그 경기 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데는 가장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승부 담합 이런 거 일어났던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죠. 동시 두 경기를 치르지 아니하고 이제 한 팀이 완전히 경기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두 팀이 이제 이 팀 성적 아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예전에 유명한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그렇죠. 알제리 떨어뜨리기 위한 담합도 있지만은 이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번 그 48개국 바뀌는 거에 최대의 성패가 저는 여기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원래 과거에 월드컵이나 이럴 때 세계조에 대한 편성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4개 팀으로 바꾼 겁니다. 3개 팀씩 하면은 이게 뭐 그런 문제, 승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담합을 서로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플레이가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오히려 강팀들이 순간 삐끗해서 약팀이 진짜 수비적으로 템백 축구를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면 이거는 한 경기 미끄러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지난 월드컵인가요? 뉴질랜드가 나와서 수비만 해가지고 수비 잘하고 무실점으로 계속 버텼었잖아요. 그것처럼 2경기만 버티면 2무승부가 돼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 2팀 중에 한 팀만 승부 갈리면 한 경기만 승부 갈리면 정말 비기기 위한 경기가 양산이 되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FIFA에서 얘기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매 경기 승부차기를 하겠다. 조별리그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승부차기 승리에 뭐 1.5점이나 2점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비기는 1점보다는 이제 높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승점이 좀 엇갈리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승부차기를 조별리그에서부터 과연 봐야 되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승부차기 때문에 정말 울고 웃고 축구사가 막 바뀌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적으로 밀린 팀이 또 승부차기 강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조별리그에서부터 승부차기로 여기서 승점을 갈라지게 만든다면은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승부차기가 수십 경기, 뭐 수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뭐 10대 경기 뭐 이상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은 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약간 지금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드대로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세 팀이 그냥 다 이무승부가 나면 1시드, 2시드, 3시드가 있으면 그냥 1시드와 2시드가 올라가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시드 어떻게 나누냐? 지금 가장 공용화되어 있는 기준이 FIFA 랭킹 아닙니까? 근데 FIFA 랭킹 자체의 비합리성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 FIFA 랭킹 자체의 비합리성이 지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선에서 잘 치러서 그럼 포인트를 많이 따면 FIFA 랭킹이 높아지고 그럼 나중에 시드가 높으면은 이제 나중에 본선 가서 그게 이제 득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그런 방안이 하나 보완책이 있기는 한데 내신이 중요해지는 그렇죠. 내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선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가치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탈락할 우려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겨야 어쨌든 FIFA 랭킹이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본선을 위해서 이제 그런 값어치는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또 그건 그것대로 예를 들어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서는 불만이 나올 거예요.
대륙 같은 대륙 예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우리 1승과 저쪽 대륙 1승은 이건 포인트가 예를 들어 달라야 되지 않느냐 뭐 또 그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할 수도 있고 뭐 순위로 뭐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은 그것들 어느 하나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조별리그 3팀 묶어 놓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바뀐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뭐 한국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겠죠. 한국 축구에 과연 득일까 실일까? 득일까요?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더 많을까요? 제 생각은 저희가 요즘 기자님들한테도 그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럽도 늘고 남미도 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왔던 나라들, 남미에서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예를 들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권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정도로 유럽에서의 아슬아슬한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확실히 앞서지 못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의견에 약간 반대하는 것이 저는 제 대답은 뭐냐면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 조추첨의 확률이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8개조 이 지금 현행에서는 1위에서 8위까지 정도의 이 톱시드를 형성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승 후보라고 우리가 일컫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승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조편성에서는 운 좋아서 하나도 없는 조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만 전 대체로 보면은 우승 후보 하나 정도는 안고 한 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16개의 조가 되면 1위에서 가장 탈락 없이 다 올라온다 쳐도 16위까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16위와 한 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6위 정도면은 이거는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우승 후보는 아니고 그냥 다크호스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우승 후보 같은 팀이 아예 없는 조들이 이제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런 조를 하나 뽑으면 우리보다 물론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해 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 우승 후보와 같이 만났을 때에 비해서는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사실 조 추천만 잘 되면은 오히려 네 팀 이 시스템보다도 좋은 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10년 동안 우리 축구를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어느 팀과 붙어도 해볼만 하다는 정도로 우리 축구를 발전시키는 게 가장 먼저고 장 의원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10년 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축구 발전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유리해질 수도 있는 조가 걸릴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조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궁극적으로 제 생각이고 여기서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모든 팀들이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을 위한 어떤 랭킹 배정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이겨야 되고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본선을 가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선을 긴 기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예선의 밀도가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찾아낼 수가 있죠. 지금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예선을 각 대륙이 아주 뜨겁게 진행을 하니까 이동안에 감독도 막 2명, 3명이 막 경질이 되는 팀들도 발생을 하고 막 예선에서 드라마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문제점을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팀을 만들어서 본선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선 자체가 좀 수월해지면은 사실은 잠복된 문제점이 있더라도 본선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은 그런 것을 그냥 안고서 본선에 가는 팀들도 이제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냉정하게 어떻게 예선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마 모든 팀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되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기본적으로 체질상 좀 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느슨하게 풀어지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팀들은 이렇게 되면은 고개 들려고 막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그 본선만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 아시아가 한 8장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느슨해. 한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느슨한 운영이 예선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경우의 수. 팬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이나믹 코리아. 뭔가
경우의 수도 있고 막 네. 이렇게 돼야 사실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뭐 그때까지도 원투펀치가 계속 된다면 10년 후에 저희는 저희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셋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요. 10년 후에. 지금 10년 피파 후에 걱정할 진짜 때가 아니야. 저희가 걱정이에요. 네. 피파의 미래, 월드컵의 미래,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우리 셋의 미래.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월드컵 본선 진출국 48개국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과연 우리는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네, 10년 후에도 원투펀치를 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원투펀치는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계속 그리고 염색하시고요. 저의 네. 결론은 별로 관심 없다. 10년 후의 일이다. 네, 10년 후에 일이다. 9년 후에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때 다시 토론해 보죠. 그때 제발 원투펀치 네. 계속 되길 바라면서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10년 후에도 계속 염색해주세요. 원투펀치는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